자, 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뉴스는 무엇인지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뉴스, 모스트 퍼퓰러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이코노미 캘린더. 과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점을 꼽아봤는데 이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다 보면요. 이번 주에 5가지 가장 주목해야 될 점 해서 1번은 역시 이 연준의 금리 결정, 2번은 이와 더불어서 영국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정책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 협상, 여기에다가 4번째 잠 리포트, 고용 현황이겠죠. 기업 실적, 이 5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연준의 금리 결정이 수요일 날 모두 기다리고 있죠. 네. 일단 시장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지난 10년 이래 처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cut interest rate 위에 갖다 놓으면은 네. 시장 예측은 지금 현재 2.25에서 2.50인데 네. 7월 31일 발표되면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으로 금리 인하로 보는 거죠. 네.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monetary policy decision 해서 이쪽에 보면은 역시 이전이 2.5였는데 2.25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E와 BOJ 정책 미팅은 사실상 큰 금리 변화가 없이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본에서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현재 대차 대조표 축소 또는 증가 또는 지사님이 화면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야지 시청자분들이 좀 볼 수가 있어서요. 네. 연준은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9월 말 현재 양적 완화를 해왔던 마지막이죠. 대차 대조표 축소를 9월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그다음에 BOE, BOJ는 큰 금리 변화 없이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무역 협상은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로버트 라이트 하이즈죠. 미 무역부 대표와 스티브 머누친 재무부 장관이 지금 샹하이로 가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류허 부총리하고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협상의 가능성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문단은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무역 마찰,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 주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6월에는 22만 4천이었죠. 하지만은 7월에는 16만으로 조금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로는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무역, 기존 개인 소득, 소비자 신뢰 지수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지표가 연준의 금리 정책 다음에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7월 30일 예정된 금리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기업 실적이죠. 지금 이번 주 예상되어 있는 S&P 500 중에서 약 170개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중에 애플, GE, 스포티파이, 퀄컴, 브라이즌, 제너럴 모터스, 엑슨모빌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프록터 앤 갬블도 발표하고 그리고 대체 육류, 식물성 고기로 유명했던 비욘드 미트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뭘 볼 거냐면요. 이제 큰 그림이 지금 마련이 됐네요.
바로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오는 일종의 만평 같은 겁니다. 코믹인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리스 존슨을 축하했다라는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 두 인물 간의 브로맨스가 이제 시작된 거냐라는 게 원 기사 제목입니다. 사실 그 보리스 존슨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그렇죠.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인지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 또 노딜로 갔을 때 정말 시장의 충격이 클까에 대한 전망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또 사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신임 총리를 꼭 안고 있습니다만 영국 총리의 모습은 뭔가 모르게 놀란 듯한 모습이죠. 네. 그 영화 타이타닉의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만은. 자,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이가 저보다는 조금 어립니다. 이 사람은 그 옥스퍼드 베리얼 칼리지를 졸업했고 그리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신문 기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997년 총선에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했죠. 낙선을 했죠. 그리고 2001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그 지금 총리가 되기 전에 전 외무부 장관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저 제레미 헌트 현 외무부 장관하고 그 경선에서 2대1의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죠. 지금 그 모두들 생각하십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리스 존슨이 비슷하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CNN에서 자료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예, CNN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열린 마인드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팍하기도 하고 좀 그 직설적이기도 하고 좀 상대를 그 무안케 하는 그런 행동으로 유명합니다만 보리스 존슨은 좀 코믹한 면에서의 그런 성격을 가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존슨 총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비교가 되죠. 세 번째는 그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으로 해서 보수주의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영국은 미국과는 정치적인 성향이 좀 틀립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총리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죠. 즉 보수당 내에서도 지금 브렉시트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당 내에서의 그 분열을 이 존슨 총리가 하루빨리 메워나가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생명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게 보리스 존슨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는 다르다라는 CNBC의 뭐 분석 기사가 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지금 인식하기로는 어쨌든 브렉시트는 할 거 아니야. 브렉시트를 하는 것은 사실 보호무역주의와 성격이 조금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둘 다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브렉시트를 2016년 영국 국민이 왜 지지했는가를 보시면은 첫 번째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그 EU의 28개국 중에서 영국이 그 당시 2015년도 분담하는 그 EU에 내는 분담금이죠. 분담금이 상당했습니다. 그 EU 예산 규모 그 약 한 140억 7천만 유로 정도 되었으니까 영국 1인당 몇 파운드 그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을 다른 EU 멤버에 비해서 1인당 국민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컸었죠.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리아 난민 문제 그리고 저 IS의 테러 위협 사실상 2005년도죠. 그때 그 영국의 다운타운에서 2층 버스가 폭발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이민 정서가 강합니다. 즉 이민이 늘어나게 되면은 EU나 동유럽이나 그다음에 시리아 등 이런 유럽을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자국민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영국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어느 정도 강하다고 봐야죠.
네, 그 영국의 입장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영국 국민들이 돈을 너무 많이 낸다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 세금을 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유럽 연합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정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뭐가 좋기 때문에 미국은 지지하는 미국 걸까요? 입장에서 하나의 28개국의 EU와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네. 28개국의 목소리를 미국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죠. 하지만은 그 네. 따로따로 된 나라와 그 예를 들어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EU로부터 탈피를 하게 되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EU 안에서의 그 무역 협상보다는 EU 밖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EU를 탈퇴하려는 국가들의 그 대부분의 그 이유가 영국과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브렉시트를 하는 것이 좋은 게 미국이 이제 우리가 유럽 연합과 한번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라고 예. 했을 때 아니죠. 이제 영국과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유럽 연합이라는 큰 거대 경제 권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영국이라는 단일 국가와 협상을 개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는 예, 괜찮죠. 경제 규모의 차이도 꽤 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다. 그렇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지금 일부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10월 31일까지의 네. 그 시한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노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딜이 되었을 경우 영국 입장에서는 네. 프랑스 파리는 벌써 영국에 이어 유럽의 금융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금융권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부동산 그런 쪽에서나 또 영국이 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그 법률적인 그 로펌들이 많죠. 네. 그런 업체들이 영국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럼으로써 유럽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 노동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영국의 일부 기업들 그 값싼 유럽의 그 동유럽의 노동력을 네네. 써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피해가 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보리스 존슨 입장에서도 그게 기업인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뭐 EU 분담금이 없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유럽의 값싼 노동력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거나 복리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좀 혜택이 될 수 있죠. 전체적인 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유럽의 그 영국의 그 로코스트 캐리어죠. 저가 네네.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동유럽의 낮은 네. 임금에 그 기장들이죠. 네네. 기장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될 경우는 코스트가 늘어나서 그러네요. 힘들게 되죠. 와, 다양한 측면들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코믹으로 돌아가서요. 그 그림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뭐 브로맨스에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긴 하나 밑에 보면 타이타닉호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타이타닉호가 결국은 침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약 한 2,200명이죠. 네. 그게 1910년도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아주 그 당시에는 대형 선박이었죠. 네네. 근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약 1,500명이 그 수장이 되고 약 700명이 구명정이 탔던 700명이 살았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 나오듯 그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그 노란 머리에 오렌지빛 얼굴 닮은 고래 두 인물이 과연 그 끝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그 타이타닉호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두 인물 모두 브렉시트를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선출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좀 강경하게 내가 해서 만약에 10월 31일 마감 시한이 됐을 때까지 재협상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은 앞으로도 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